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하고 코스닥 양시장 모두 시원한 양선이 발생됐죠. 자, 코스피는 1.58%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56%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요걸로 인해 미국의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나왔죠. 그래서 일단 지난 주말에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 한 1.2% 정도 올라왔고, 오늘 아침에 장 초반에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살짝 어깃장을 놓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자, 코스피 시장은 살짝 마이너스도 나왔습니다. 근데 옆나라 일본 증시가 굉장히 강했어요. 자, 일본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1.8% 정도 상승했었는데, 아까 장 시작할 때 우리나라 장 시작하고 장 초반에도 이 정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대만 증시도 마찬가지 한 1.7% 정도 상승하니까 여기서 더 소외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좋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고용지표가 얼마나 좋았느냐,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지난달에 우리 7월 고용지표가 8월 초에 나왔었죠. 그러면서 한 코스피가 8%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자, 그때가 89,000건, 그러니까 7월 달 고용지표가 비농업 일자리가 89,000건 정도, 89,000건 정도 증가가 됐다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그거마저도 수정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그다음 까만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이 고용지표가 비농업 일자리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딱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바뀝니다. 자꾸 바뀌어요. 아무래도 이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그 달이 지나고 첫 번째 금요일 날 발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 달간의 고용지표도 늘어난 걸로 수정이 됐습니다. 자, 이때가 89,000건이었었고, 이때가 142,000건 정도 됐었죠. 그리고 지금 엊그저께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고용지표가 예상치가 한 147,000건 정도였어요. 자, 근데 254,000건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수정될 수는 있어요. 254,000건 수정될 수는 있는데, 자, 수정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예상했던 거 147,000건 정도 했으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높은 숫자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용 아직 살아있구나, 이런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실업률이 또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됐는데요. 자, 실업률이 4.1% 나왔잖아요. 4.1%. 자, 근데 이거를 소수점까지 보면 4.051이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는 반올림하니까 4.1이 된 거고요. 자, 0.02만 더 떨어졌으면 4%가 나올 뻔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 환호를 한 거예요. 야, 이거 미국 경제, 우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연착륙 신호가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이 말씀드렸듯이 이 지표가 조금 바뀌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찰은 필요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미국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야, 이거 물가 지금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고, 물가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실업률 이렇게 뚝 떨어지니까 이게 연착륙이 아니면 뭐가 연착륙이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일리는 있는 얘기인데요. 조금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동 쪽이 확전에 대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미국 쪽이 연착륙 기대감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들이 다 좋았어요. 자, 일본 이렇게 강한 모습이었고, 대만 역시 마찬가지 양선을 쭉 뽑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중국 시장이 저 국경절로 휴장 들어갔죠. 근데 이게 중국 시장 국경절 휴장 전에 움직였던 모습입니다. 8% 급등해서 마감했는데요. 내일, 오늘까지 휴장이에요. 내일 되면 휴일이 끝나기 때문에 야 뭐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더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좋았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내일 실적 발표가 있죠. 근데 이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저 예상치는 한 10조 7천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요. 이 정도 수준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다. 요렇게 됐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좀 못마땅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는 조금 청개구리처럼 움직이는 경우 많아요. 과거에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되게 좋을 때요. 사상 최대 실적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발표될 때 조금 오르고 난 다음에 뚝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자, 삼성전자 실적은 지금 이 안 좋다라는 거 시장이 야 이거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거 그 부분이 거의가 다 녹아있는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시장에 악영향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장부터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코스피 지수 차트를 좀 올려놨는데요. 참 못난이에요. 아까 우리 일본도 봤고 대만도 봤고 뭐 처음에 저 올려놨던 게 나스닥 지수를 봤는데요. 나스닥 뭐 S&P 500이나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가 근처에 가 있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뭐 좀 있으면 그걸 곧 뚫을 기세로 그렇게 움직이는데 자, 우리나라는 저 사상 최고가는 2021년도에 있었죠. 그때 뭐 3,300 넘었을 때 그때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전고점도 제대로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 전고점보다도 훨씬 아래에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지금 뭐 오늘 이 22평선을 상향 돌파를 하면서 추세 전환이 임박했습니다. 자, 내일 만약에 뭐 오늘 저녁에 뭐 되게 큰 악재가 나와서 뚝 떨어져서 시작하면 전환을 못 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라면 이 떨어지고 있는 22평선이요. 빨간 선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다가 내일이면 턴할 거예요. 그래서 22평선이 상승 전환이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이 22평선만 이렇게 좀 돌아서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지금 이 시장이 20선 이렇게 돌아 나오고요. 60선 이렇죠. 자, 지금 주가는 요걸 요렇게 뚫은 상황, 그런 상황인데 뭐 여기서 좀 움직이다가 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22평선에서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선의 추세 전환이 임박했고 뭐 아주 특별한 일만 없으면 내일이면 22평선이 돌아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시장의 수급이 외국인이 조금 상해 샀죠. 현 선물 뭐 동시에 매수했는데 138억 정도를 샀습니다. 자, 근데 이게 장중에 수급들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라면 나쁘지 않은 수급이에요. 장중에 오전장에 약 1,900억 정도 외국인들 순 매도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연기금까지도 869억 정도를 매수해줬죠. 자, 이거 1,900억 매도에서 138억 매수로 바뀌었다라면 이거는 외국인들은 장중에 2천억 이상을 주식을 사 모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현물시장 수급 나불할 데 없이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선물시장의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난리도 선물시장 수급 보다 보면 이런 난리가 없어요. 자, 아침에는 조금 뭐 순 매도했다가 그랬다가 매도 규모를 확 늘렸었죠. 매도 규모를 확 늘렸다가 1,000억 이상 1,500억 정도 그 정도까지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장중에는 또 5,000억도 넘게 이렇게 5,000억 가까이 순 매수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오후장에 5,000억 넘게 매수했다가 지금 2,590억으로 마감됐으니까 뭐 장중에 계속 치고받고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결국은 아침에 뭐 매도해서 이 선물 수급도 매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도 수급 상황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모레가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죠. 자, 옵션 간략하게 좀 볼까요? 이번 물은 푸 쪽은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콜 쪽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콜 매도를 이때 되게 많이 매도를 쳤다가 지금 여기서 계속 청산이 들어오죠. 그리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76억 정도 외국인들은 콜 옵션을 매수했습니다. 요게 목요일 수요일이 또 휴장이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들 콜 옵션 한 76억 정도 매수 들어왔다라는 거는 요거 역시 긍정적인 수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요 정도까지 보기로 하고요. 코스닥 시장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 되게 괜찮은 모습이에요. 자, 이 코스피 시장은 보시면 22평선을 지금 겨우 돌파한 상태인데 코스닥 시장은 22평선은 벌써 이렇게 돌아섰죠. 이때 벌써 22평선은 좀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22평선이 돌아선 지가 조금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 62평선은 상향 돌파를 하긴 했어요. 상향 돌파를 하긴 했지만 이게 아직까지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더 한 800포인트, 지금 780포인트네요. 한 800포인트 언저리 근처나 그쯤까지 가게 되면 또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62평선을 돌파를 했는데 이거는 코스닥 시장이 워낙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러면 연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봉을 보시게 되면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봉 지금 아직도 여기 보시게 되면 한 8%대 정도 이 정도 작년 말보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코스피 시장의 연봉을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죠. 자, 거의 그렇게 크게 안 떨어지고 지금 작년 연말보다 코스피 시장은 1.69%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올해 1년을 단위로 1월 달부터 보더라도 코스피 시장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키 맞추기가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좀 더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큰 틀에서 맥락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섹터로 좀 들어가 보도록, 코스닥 시장 수급 안 짚어봤네요. 자, 코스닥 시장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코스닥 시장도 좋았죠. 지금 762억을 순매수했네요. 자, 아침에는 역시 마찬가지 코스피 시장하고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를 했었습니다. 한 200억 이상 매도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장중에 외국인들은 한 1,000억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도 샀다라는 얘기죠. 이틀 연속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자,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자, 코스피 시장이 조금 떨어지지 않고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면 코스닥 시장 역시 어느 정도는 맞춰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동반해서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섹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방산 쪽을, 지난주에도 방산 쪽을 말씀드렸었고요. 지난주 수요일 날이었었죠. 그때 오랜만에 또, 거인의 시선에서 LIG 넥스원을 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참 이 LIG 넥스원의 경우는 아주 그냥 100%였던 것 같습니다. 100% 급등하기 전에 100%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 방산 쪽은 지금 지정적 리스크가 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두 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거기서 미국의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해리스가 조금 이 전쟁은 조금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해리스한테는.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좀 버텨줘야죠. 근데 전술상 이렇게 들어갔겠죠. 러시아 본토를 점령을 어느 정도 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막 이렇게 다 끊겨갖고 잘못하면 우크라이나 군이 그 러시아 본토에 들어갔던 병력들이 포위 섬멸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도 좀 있고요. 자, 근데 이런 게 나왔을 때는 해리스한테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일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는 좀 대선 끝날 때까지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이란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많이 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이 공격한 거에 비해서 저 이란이 좀 많이 이렇게 좀 그냥 꾹꾹 눌러 참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하고 지금 바이든 정부하고 교감이 조금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러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저 이스라엘이 막 이렇게 헤즈볼라도 공격하고 막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게 그 아이언돔이라는 그 방공망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 LIG 넥스원은 그 방공망하고 관련이 깊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나라 방공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4층으로 방공망을 이렇게 좀 미사일 날아오는 거나 뭐 전투기나 뭐 이런 거 잡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고도로 날아오는 거, 그거는 우리 수출 많이 하는 거 천궁2 있죠. LIG 넥스원이 만듭니다. 그 천궁2로 요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높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거, 이거는 미국에서 도입한 사드로 요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고층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이거는 미국에서, 역시 마찬가지 미국에서 들어온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할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요. LSM이라는 방공망 체계를 지금 개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LIG 넥스원을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다음 차례는 LSM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이제 개발 완료했으니까 요거까지 우리나라가 양산해서 무기 체계를 갖춰 놓으면 방공망 같은 경우는, 대공망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갖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LIG 넥스원은 향후에 나올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7월 달 정도에 이때 6월 달 정도였겠네요. 이때 또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되게 또 강하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떤 거였냐면, 7월 달에 림팩 군사훈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비궁이라는 대한미사일 사격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이상 없으면 올해 내 미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부터 미국이 좀 도입을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개발한 거예요. 근데 림팩 군사훈련에서 6발 쏴서 6발 다 명중됐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미국 쪽에 진출이 나중에 공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것들은 수주한 거 공시 안 하면 공시 위반이 되는데, 방사는 그렇지가 않죠. 이거는 상대 국가나 우리나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공시를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공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비궁이라는 대한미사일, 요런 것도 나중에 나올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라크 쪽에서 우리 천궁2죠. 예, 천궁2를 3조 7천억 정도, 그 정도 계약 체결을 한 게 있는데, 그때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야, 좀 빨리 좀 줘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 나오기는 한 4개 포대 정도, 그 정도는 먼저 주고 또 나중에 이렇게 줘라, 이렇게 이라크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어렵고 2개만 먼저 줄게, 이렇게 하고 계약 체결을 한 걸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대공망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자, 이 공군들, 북한에서 전투기 넘어오고 미사일 날아오고, 요런 것들 우리나라도 그만큼 방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니까,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향후에 나올 부분들. 비궁이라는 미사일 있고, 또 그것도 있어요. 지금 중동전에서 이스라엘 쪽에 사족 보행 로봇, 고스트 로보틱스가 만드는 건데, 고스트 로보틱스는 이 LIG 넥스원이 얼마 전에 인수한 미국 기업입니다. 고스트 로보틱스의 사족 보행 로봇에 기관총을 달아서, 소총을 달아서 이거를 지금 테스트에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다들 전부 다 이 LIG 넥스원의 호재가 될 만한 부분이에요. 자, 지금 오늘 9%씩 지난주 수요일 날 거인의 시선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때만 샀어도 꽤 좋았죠. 예,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또 올라간 거 쫓아가기는 또 좀 그렇죠. 조정받는 구간이 있으면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자, 다음은, 하나 시스템도 한번 볼게요. 이 하나 시스템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LIG 넥스원은 미사일, 한국항공우주는 전투기,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그다음에 천무 다련장 로켓, 그다음에 현대로템은 K2 흑표전차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이 하나 시스템은 그런 건 없어요. 딱 정해진 무기는 없습니다. 대신 그 안에 다 들어가요. 자, 우리 이라크하고 천궁2 요거 수출 계약 체결하면 이 하나 시스템의 몫이 한 30% 정도 그 정도 수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라크하고 체결한 거 거기서도 한 1조 넘게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뭐 전투기 안에 들어가는 거 우리 레이더 같은 거 있잖아요. LSM 레이더 같은 거 그런 것들도 하나 시스템에서 기종마다 다르긴 한데요. 좀 들어가는 게 있고요. 또 K2 흑표전차나 K9 자주포 이런 것들 사격 통제 시스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 하나 시스템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방산이 되게 전체적으로 수출이 호조가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하나 시스템이에요. 자, 우리는 이 하나 시스템은 평상시에 방산주들 관심 되게 많고 또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하나 시스템만큼은 매매 관점으로 조금 접근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뚝 떨어졌다 싶으면 잡으면 돼요. 이런 것들은 뚝 떨어졌다 싶으면 잡으면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19,000원, 18,000원대 정도 와 있는데 18,750원이네요. 자, 요것도 한 2만 원 이상 정도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생각이니까요. 또 길게 들고 가실 분들은 그냥 확 들고 가시면 돼요. 들고 가시면 되는데 나는 조금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께서도 지금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방산 쪽 받고 로봇 쪽도 한번 볼게요. 로봇 쪽은 여러분들 로봇은 지금 사모으셔야 됩니다. 지금 사모아야 되는 그런 때예요. 일반 대중들이 막 열광할 때 그때 사면 큰일 나는 경우 많습니다. 작년에 2차 전지 막 열광할 때 그럴 때 샀다가 반토막 세토막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요. 또 몇 년 전에 제약바이오 쪽 이런 쪽들 막 열광할 때 그럴 때 사면 당합니다. 지금 로봇 섹터는 지금 차근차근 이렇게 사모아야 되고요. 자,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에 말씀드릴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사족 보행 로봇이 수요가 폭발할 것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스트 로보틱스 있죠. LIG 넥스원이 인수한 미국 기업. 중동 쪽에서 소총 달아갖고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족 보행 로봇이 특전사하고 그다음 전방 1개 사단에 시제품이 납품이 됐어요. 한 6개월 정도 써보고 괜찮으면 도입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8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 정도가 되게 되면 내년 한 2월 달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6개월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도입 안 하고 안 될 겁니다. 왜냐? 보시면 그렇잖아요. 제가 출생자 수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올해 군대 만 20살 정도면 대충 군대를 가죠. 올해 군대 가는 친구들이 47만 명이에요. 자, 그리고 내년에는 43만 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반은 여자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군대 안 가는, 그리고 조금 어릴 때 이렇게 죽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20만 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전에 욕을 바가지로 먹던데, 50대, 60대도 군대 가갖고, 경계 근무는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병장 월급 200만 원인데 그 정도 주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정부 당국자가 했어요. 자, 근데 이거 가겠습니까? 저는 진짜로 가끔 가다가 아직도 군대 가는 꿈 꿔요. 분명히 군대 제대했는데, 군대를 한 번 더 가야 된다고 영장 나와서 가갖고 좌로치치 무로치치하는 그런 꿈 꿉니다, 저도. 자,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데가 군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 그거는 현실성 없는 얘기고요. 뭔가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급박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로 할 겁니까? 로봇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족 보행 로봇은 지금 시제품이 납품된 상태니까 좋으면 거기서만 쓰겠습니까? 다른 부대들 다 써야 됩니다.
굉장히 수요가 많이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군용의 경우에는 중국산 못 쓰죠. 저 이거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중국산을 쓰겠습니까? 자, 사족보행 로봇 납품한 거 보면 거기에 뭐 카메라도 달고 또 무기도 이렇게 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요. 아마 내년부터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니까요. 이럴 때 나중에 또 막 올라가서 그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미래 가치가 이만한데 지금 가치가 이만하면 그건 팔아야 되는 주식이고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미래 가치가 이만한데 지금 요만하다. 그러면 그거는 사야 되는 주식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사모으면 좋을 종목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꼭 사모아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은 인탑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탑스는 아마 10월 중순쯤에 보핏이 나올 것 같아요. 뭐 9월 달에 나온다 그랬는데 조금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인탑스는 보핏의 시제품을 만든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핏 얘기 나오면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뭐 보핏 관련주들이 이렌시스나 뭐 인탑스 뭐 요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저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움직이더라고요. 자, 인탑스는 아마 저 시제품을 생산한 기업이기 때문에 위탁 생산도 맡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베어로보틱스라는 미국 기업, 우린 저 창업자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만든 기업이 있어요. 베어로보틱스라고. 그쪽에 로봇을 또 위탁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보핏이 출시될 때 그때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한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보핏 나왔네, 나왔구나 하고 쫓아가면 늦어요. 늦습니다. 자, 요거 인탑스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네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실망은 이미 주가에 반영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나라가 지난주도 퐁당퐁당 휴장이었었는데 뭐 이번 주도 중간에 휴장이 하루 끼었습니다. 수요일이 휴장이에요. 한글날로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 뭐 오전까지 조금 강한 모습 나오면 또 오후장에는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뭐 내일은 오후장에는 눈치 보기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실적 호전주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지금 오늘은 뭐 이 자리는 요쯤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저녁에 야인시대에서 방산주 중에 좀 저평가돼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방산주 다 추천해 드려 갖고 뭐 거의 할 것도 없는데요. 더 말씀드릴 것도 없는데 또 한 종목 찾은 게 있으니까 좀 저평가돼 있는 종목으로 오늘 저녁 야인시대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